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융합교육팀의 김종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약속드린 오후 4시가 돼서요. 학교 내 무한상상실 세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화면을 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채팅창에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연수 신청자분들께서는 이수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름 변경하실 시간 잠깐 드리고 바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학융합교육팀의 김종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스팀 쪽에서는 지금 학교 내 무한상상실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2부, 1일차 2부 시간에 5세션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그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우수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 분의 선생님께서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학교 내 무한상상실 사업 간략하게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면요. 학교 내 무한상상실은 지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교육 환경을 학교 내에 구축하고 그 구축된 환경을 활용해서 다양한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금 2021년 국립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실 구축 운영이라는 사업으로 사업명이 명명이 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총 32개 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학교만 대상으로 하지만 고등학교 9개, 그리고 중학교 7개, 초등학교 16개 이렇게 해서 총 32개 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학교 중에 오늘 어렵게 우수 사례 세 학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발표는 지금 초등학교 사례부터 먼저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무한상상실이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요. 발표는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하치권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은 다 들으시고 난 이후에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과 함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의 하치권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하치권입니다. 연구원님 하나 저 여쭙고 싶은 게 오늘 이 세션에 들어오신 분이 무한상상실 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팀 융합 연수 참석하시고 이제 이수하시는 분들 중에 무상실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세션 중에 무상실에 이제 선택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하치권입니다. 네, 유경 선생님, 정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학년도부터 작년부터 무한상상실 국립학교 무한상상실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는 올해 3년 차,
그리고 고등학교는 올해 1년 차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올해 2년 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걸로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2021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과정, 구축 현황, 그리고 무한상상실 활용 사례와 활용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목적입니다.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발명 이쪽으로도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개념이 조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의 혁신,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창의성 발현, IT 인프라 발전으로 교실 수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방형 무한상상실 구축 및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견, 실현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서 무한상상실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일반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스마트 공방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스마트형 무한상상실 혹은 공방형 무한상상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무한상상실 예산을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스마트 교실 예산으로 8,380만 원을 추가로 다른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스마트 관련하고 무한상상실을 합해서 저희가 교실을 구축하다 보니까 스마트 공방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무한상상실을 구축을 하실 때는 지급되는 예산 이외에도 타 사업과 연계를 하셔도 충분히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무한상상실을 구축할 때 미래형 융합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경남교육청 타 시도도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인 1PC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실, 그 데스크탑 중심의 컴퓨터실이 아니라 각 교실에 1인 1PC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전체에다 개인이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망이 모두 구축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 그리고 학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패드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협력, 협업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을 통한 창의성 발현의 공간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어떤 것들을 만드는 형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교실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교실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코딩까지 포함을 해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 이렇게 추진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정입니다.
어느 학교나 그렇듯이 계획 수립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초빙 컨설팅, 스마트 교육이나 발명 교육이나 무한 상상실 전문가들 초빙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 학교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학생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떠한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부 협의를 거치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의 경우에는 정보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교실 예산을 8,384만 원, 그리고 국립학교 학교 내 무한상상식 예산을 8천만 원, 그리고 진주시에서 저희가 동아리 지원 예산을 따로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6천 한 450만 원, 1억 4천 한 500만 원 정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한상상실 예산으로 2차년도라서 2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또 진주시에서 125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 기존 교실이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교실이죠. 기존에 있던 그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컴퓨터실, 데스크탑이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번으로 보이는 여기에 있는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비어 있는 교실이었고요. 그리고 학년 연구실, 이 교실 3개를 저희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구축하자라는 회의를 거쳐서 교장 선생님의 승인 허락을 받고 이 교실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결과 저희가 죄송합니다. 사진이 하나 사라졌네요.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실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일실, 다음에 우측에 있는 공작실, 스마트 교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무공간과 창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준비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물을 중앙에 집중을 시켜놓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특히 이 사무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창고라고 되어 있는 중앙에다 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초등학생들은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구나 기기들이 교실에 바로 비치되어 있을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중앙에 집중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구축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을 잠시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아이디어 상상실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컴퓨터실 아래층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리고 각종 로봇이나 각종 IT 기반의 창의 융합형 공간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건 액세스 플로어를 전부 다 다시 깔아가지고요. 밑에서 전선이 올라온다거나 혹은 연결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작업을 했고요. 이 현재 여기에 있는 책상들은 전부 접이식으로 해서 교실 자체를 책상을 접어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왼쪽과 오른쪽으로 혹은 뒤편으로 모두 폴딩을 시켰을 때는 굉장히 넓은 여기에 교실 형태 전면적인 운동장 형태처럼 강당의 형태처럼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의도한 대로 굉장히 여기에 오픈된 형태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실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책상과 의자를 모두 배치를 시키고 나서 관람석이나 혹은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얼마든지 와서 핸드폰이나 스마트 패드, 노트북 등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도 모두 다 집어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붙이거나 꽂을 수 있는 목재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반대편에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교실인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에서 상상을 했던 곳들이 여기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도 액세스 플로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전기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에서 집중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천정을 모두 깠습니다. 요즘 카페 형태로 굉장히 오픈된 형태로 아이들이 이제 좀 개방감을 느끼게 하고자 상부에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기기들은 이제
대형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만 여기에다가 갖다 넣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대를 비치해서 동아리나 학교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하면서 자기가 작업을 했던 3D 파일들을 출력할 수 있는 공간을 오픈된 형태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커팅 코너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600에 400 사이즈로 레이저 커팅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된 형태로 두었는데 아무래도 레이저를 사용하는 코너이다 보니까 이거는 교사의 허락을 득한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기들 특히 뭐 아까 무한상상실에 관련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설치하실 때는 우측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매연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과기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기들 뭐 여기에는 지금 한 두세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초기에 찍어 놓은 사진이라 기기들이 큰 것들은 진열되어 있는 게 3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1년차, 2년차 후반기, 2년차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구입해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준비물실입니다. 여기서 노트북 지금 현재 25대 그리고 나머지 기기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얼마든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IT 기기와 각종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름을 상상준비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프로토타입 제작실 또는 이제 그 교사 연구실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혹은 동아리가 사용을 하는 소수의 인원들이 사용을 할 때는 현재 여기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기 뭐 복사기하고 컴퓨터밖에 보이지 않는데 현재는 여기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각종 기기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철판 목재를 이용해서 나무로 디자인을 해서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벽면을 철판으로 넣어서 각종 자석이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기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자기 아이디어들을 막 기록을 하고 나무에도 막 붙이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복도에 아이디어 보드를 2.5 교실 안에 바깥쪽에 모두 다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희가 기기들을 구축한 내용들을 보면 3D 프린터, 그다음에 레이저 커팅기, 집진시설, 테이블 소와 같은 여러 가지 목공 장비, 전기톱이라든지 테이블 소, 뭐 스카시 여러 가지들을 넣고 있고요. 머그 프레스하고 전사 프레서 기기들, 그리고 아이패드하고 노트북도 지금 인원수만큼 넣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고카트하고 세그웨이도 집어넣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축제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기기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무한상상실 활용 사례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각 교과별로 단순히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프로젝트 수업의 형태를 띈 상상부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 키트화된 물건들을 사서 구입을 해서 그냥 단순히 제작하고 전시하고 하는 활동을 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팅커캐드 활용 수업이라든지 벽시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키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그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의 바탕으로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창의적인 벽시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레이저 커터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 평면 도형을 이용한 퍼즐 만들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들은 나중에 활용 사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도 강의를 지원을 받거나 혹은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이런 형태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클레이나 놀잇감 만들기, 또 고학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움직이는 장난감, 초등 선생님께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움직이는 장난감 같은 경우도 한 단원 내에 미술에 저희가 한 단원이 있거든요. 그 단원 내에서 단순히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의 장난감들이 아니라 3D 프린터나 혹은 레이저 커팅기 등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내용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이외의 프로젝트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학교 블렌디드 페스티벌이라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수업 형태로 축제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메이킹하고 상상하고 만드는 공간들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자율 동아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발명 동아리와 영상 동아리, 코딩 동아리 세 가지를 이제 저희가 그 대단한 능력을 보유하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동아리를 조직을 하고 이 동아리들이 각종 활동을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왼쪽 같은 경우는 발명 동아리,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영상 동아리가 크로마키 이용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이 코딩 동아리 같은 경우는 특히 가족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한맘스라고 저희가 이제 그 발명과 관련되는 무한상상실과 관련되는 학부모 동아리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목공과 관련되는 발명 관련되는 인더스트리얼이나 떡케이크 그리고 나이프 페인팅 이런 활동들도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주로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주말에 약 한 4시간 정도 해서 월 한 1~2회 정도 이제 모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도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그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내 그리고 도내에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요. 목공 동아리, 메이킹 동아리, 코딩 동아리, 영상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학생 지도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작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연수를 무한상상실 소개 연수부터 시작해서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와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연수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자재 활용 연수와 메이킹 연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기, 마이크로비트, 힐링 가구, 뭐 흔들 의자 그네, 목공이나 각종 연수들을 도내 우수 교사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여기 저희 경남과학교육원에서 근무하시는 박연 선생님을 모셔서 레이저 커터기 연수부터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발명 교사 인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몇 명 되지 않는 발명 마스터 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발명 우수 교사 선생님을 모셔서 인더스트리얼 제작 연수도 했었고요. 또 전국 단위에서 이제 또 유명하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고카트 제작 연수, 오저본 연수, 아마 지금 다른 파트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싶은데 이렇게 연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비트 연수는 저희가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부설되어 있는 학교다 보니까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대학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원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초빙을 해서 교사 연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선생님들께 이제 여러 가지 메이킹이나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신 대로 조직을 해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다수의 인원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들로 한 5명에서 6명 정도씩 짝을 지어서 본인들이 해보고 싶다라는 연수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수업이 가능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무한상상실 활용 실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되게 호평을 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수학과에 보면 평면도형과 관련되는 단원입니다. 평면도형의 4학년 2학기에 보면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이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단원을 교과 재구성을 통해서 한 단원으로 묶었습니다. 원래는 2단원, 4단원, 6단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2, 4, 6단원을 전부 뒤쪽으로 모아서 학생들이 실제로 그 수업을 마치고 거기에서 배정되어 있던 2시간씩 수업을 빼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과 미술 시간을 모두 재구성해서 퍼즐 만들기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모둠이 만들고 싶어하는 이 퍼즐 내용들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된 내용들을 실제로 RD웍스를 이용해서 RD웍스는 레이저 커팅을 하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 RD웍스를 사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창체 활동 시간에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저기에 있는 원목이죠. 원목을 레이저 커팅기로 아이들이 실제로 잘랐습니다. 실제로 자른 다음에 디자인도 아이들이 실제로 그 RD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실제 잘랐고요. 그래서 자르고 난 뒤에 오일을 먹이고 이제 그 페인팅을 해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 지금 12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삼각형, 사각형 혹은 다각형 형태를 가진 퍼즐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나서 아래편에 여기에 보시면 추측을 하실 수 있겠는데 7교 아시지 않습니까? 7교처럼 아이들이 문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만들고 답안지를 만들고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학년 혹은 직접 만들지 않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그 놀이를 해보는 거죠. 7교 놀이처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특허 같은 경우는 3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디자인 특허를 한번 내볼까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허 같은 경우는 한국발명진흥회나 혹은 대한변리사회를 통하면 초중고 학생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무료 출원이 가능해서 요거는 출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파일이 돌아가 버렸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 동아리가 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위례고등학교의 김범수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화면이 나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지도를 받아서 선생님들께서 고카트 제작 연수를 받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명 동아리와 함께 같이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나왔던 게 이제 고카트 여기 현재 하단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 고카트 같은 경우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좀 내용이 계속 끊겨가지고
자, 들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고카트를 직접 제작을 하고 조금 끊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주십시오. 예, 저 한국과학청의재단 김종원입니다. 지금 아마 하치관 원장님께서 강의 도중에 지금 연결됐습니다. 다시 연결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연구님, 저기 화면 공유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한 번만 다시 연결해 주십시오. 연구님, 예, 듣고 있습니다. 네, 저 화면 공유 권한 좀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아까 영상이 지금 들어 있었는데 영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좀 끊기네요. 그래서 동아리가 고카트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다른 학년들을 모아서 이제 고카트 레이싱 대회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21학년도 무한상상실 실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3D 프린팅 프로그램을 배웠던 친구들이 이제 나가가지고요. 교육부 장관상 그리고 경남 학생품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동상 2020년도에 전국 학생 발명화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상을 받았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학교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중학생이 이제 수업을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이제 하나 지도를 해서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 그리고 YIP 프로그램이라고 영 인벤터스 프로그램이라는 한국 발명진흥회에서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또한 경남 학생 발명 창의력 대전에서도 대상에 다수 입상을 했었고요. 발명 상상화 캐릭터 디자인 그리기 대회에서도 전국대회 입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저희가 이제 특허를 3건을 출원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육부 장관상 받은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상 받았던 것들, YIP 프로그램에 받았던 것들 이제 특허 3건을 출원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그다음에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동상,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예술 대회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부문, 경남 교육영상 공모전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입상을 해왔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아까 그 출원했던 특허 3건 중에 한 건이 등록되고 한 건은 거절당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적들도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그래서 결과도 많이 나와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생들하고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과학창의재단에서 예산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된 상황이라서 학생들과 정말 마음껏 공부하고 배우고 또 대회에 나가서 실적도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하치광 선생님께서 보시고 답변 주실 거고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제 소리?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프로토타입 제작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뭔 프로토타입을 만들 것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토타입 제작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실이 2.5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교실이 하나씩 진행이 된 상태에서 0.5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따로 모입니다. 중앙교실로요. 그래서 중앙교실에서 거기 양쪽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거기서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D 프린팅 프로그램이나 각종 기기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아까 3D 프린터 혹은 또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레이저 박스 뭐 이런 간단하게 아까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이동이 힘들어서 한 교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PC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가공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네. 지금 공방형 무한 상상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방형이라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국은 네, 3D 맞습니다. 프린팅이 들어가겠는데 네. 그러면 공방형이니까 그 공방을 그러니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따로 여기다가 굳이 프로토타입 제작실이라고 만드신 이유가 뭔지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일반 교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3D 프린팅을 하고 있고요. 후가공을 하게 되면 3D 프린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후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진이나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공간과는 분리를 저희는 시켜야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분진 같은 경우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후가공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할 수 있는 공간에다 같이 두게 되면 일반 수업을 할 때 내용들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거기 같은 경우 수업도 같이 하는 공간이라서 분리를 시켜 놓지 않으면 거기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물질이나 그런 환경물질들 이런 것들도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는 후가공실처럼 프로토타입 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느덧 그 40분 약속한 40분이 다 됐고요. 그래서 하치광 선생님 그 질문은 더 이상 채팅창이 없는데 네. 그 이후에라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마지막이나 또 중간에 시간 내서 하치광 선생님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발표 진행해주신 하치광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우수 사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중학교에서 학교 내 무한정상실 운영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학교 사례는 전남대학교 서범대학 부설중학교에서 김동호 선생님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고요.
그 김동호 선생님께 중학교 우수 사례, 운영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선생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전대 서대부중 교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무한상상실 그 3년차 사업을 맡고 있는 책임교사고요. 그 초등학교 하치권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표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저희 학교는요, 저희 학교는 역사가 되게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3월 2일 현재 학생 수가요, 221명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무한상상실은요, 2019년 예산을 지원받아서요,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비로 사용을 했고요. 1,600만 원도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1년까지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저희 이제 무한상상실 우수 사례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3년 동안 참 많이 해왔더라고요. 사진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활동을 이 주어진 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개하기엔 너무 짧아서요. 엑기스 3개만 딱 추려서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저희 학교가 또 연구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온라인 학습 도구를 활용한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 또 무한상상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에 오래 했던 사업인데요. 생태 중심의 지오대식도 융합 프로젝트. 이게 전학공 중심으로 무한상상실을 잘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선생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즘에 3D 프린터실 유해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한상상실에 3D 프린터를 이렇게 실을 따로 구축한 사례가 있어서 여러 무한상상실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온라인 학습 도구 활용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OPP, 구글 클래스룸, 뭐 스케치업, 구글 사이트 도구, 뭐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 학교가 온라인 학습 도구를 위해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OPP라는 거는 다들 무한상상실 운영하시니까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서요. 처음 제가 이거 할 때만 해도 잘 많은 사람들이 몰랐는데 제가 무한상상실 지원단에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권석영 선생님이라고 그분께 처음 작년에 이거를 알게 돼서요. 참 좋은 온라인 학습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적용을 해본 것인데요. 이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PP는요, 그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요,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한번 사이트를 한번 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기술교사인데요. 발명 프로젝트를 자꾸 끊기네요. 발명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끊겨서 안 되겠네요. 이렇게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지금 화면 공유를 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PPT로 그냥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은 보이신가요, 지금? PPT 화면 보이신가요? 예. 그냥 PPT로 외부 링크를 걸었더니 끊겨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되네요. 이제 OPP라는 것은요, 학생들한테 구글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업 활동 내용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해서 아이들의 모든 수업의 과정을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으나 지금 인터넷 사정 상황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자료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뉴얼 자료도 나중에 한번 여기에 공유하도록 할게요. 구글 기반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요, 이 구글 기반으로 많이 수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글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에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어플 형식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킬 때 손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워 보여서 요즘에는 3D 모델링을 한번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서 이 구글 스케치업이라는 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3D 모델링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제가 이제 하는 학교 공간혁신과 연관된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수업에서 학교 공간을 탐방하고 학교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는 단계에서 이 스케치업이라는 구글 온라인 제작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둠도 만들었고 이걸 공유하고 이런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수업으로 이걸 사용했던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케치업이라는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업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학교 공간들을 이렇게 모형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발표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모델링 작품은요, 이제 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에 저희 학교 학생 1학년이 출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해서 이렇게 최우수상에 수상을 했던 성과도 내기도 했고요. 이렇게 장관님하고 사진도 찍는 그런 성과도 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도구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 생태 중심 지오대 식품 융합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같이 이제 말 그대로 융합 프로젝트다 보니까요. 이 사업을 이 수업을 같이 했던 저희 동료 수학 선생님께서 저 대신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류경민입니다. 스페이스바를 치면 되나요? 네. 네, 저희는 전학공에서 같이 이제 지오대식동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수학과 그리고 기술과정과 그리고 과학과 연계를 좀 해가지고 학교에 실제로 이제 텃밭에 이제 온실을 만드는데 이 온실을 좀 친환경적이면서 안정적인 지오대식동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주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학년 초에는 저희가 2월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지오대식돔이라는 걸 각 교과마다 어떤 교육과정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해서 이제 수업을 운영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연수하는 장면이고요. 공동 주제 키워드를 좀 정해보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학생들이 좀 알길 바라는 점들이 좀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수학 교과에 대한 부분인데, 네.
네. 네, 수학교과에서 맡은 부분은 이제 GOD 식동을 만들 때 사실은 아이들이 직접 만들기만 해보면 이 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학교과에서 먼저 이제 포문을 좀 열면서 여기 있는 GOD 식동의 원리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과에서 연계하면서 이제 이 GOD 식동을 이용해서 직접 제작해보고 온실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융합하는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과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8차시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이제 학생들에게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학생들이 답해야 하는 질문들을 좀 명료화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답들에 좀 대답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교사가 모든 자료를 주면 학습이 잘 일어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딱 이 정도의 최소한의 자료, 그리고 정말 학생들이 찾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만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직접 이제 질문에 답해 보면서 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이제 주제 탐색을 하면서 GOD 식도움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학생들이 직접 찾아봤고, 이러면서 좀 자료를 찾는 방법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했고요. 그 다음에 3, 4차 시에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사진을 직접 찾아보고 규칙성을 파악해보고 만드는 방법도 직접 동영상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료 계산기가 실제로 이제 GOD 식돔의 경우에는 많이 공유되어 있는데 전부 다 영어 자료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구글 번역기 돌리면서 이제 계산값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접 이제 계산기를 캡처해서 어떤 길이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시간이 3, 4차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5, 6차 시에는 실제로 GOD 식돔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온실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뭐 문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제작 과정을 따라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제공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계산기에 나오는 재료하고 길이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문제 해결 과정이라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길이를 조정해보고 그 비율을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비를 찾는 과정들을 좀 해결해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을 반드시 좀 PPT에다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실패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아이들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과정들도 굉장히 잘 적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보완할 점에서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길이가 이렇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비는 이런 길이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좀 담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작 발표회를 통해서 모든마다 이제 본인들이 했던 활동들을 좀 설명할 수 있게 했었는데 아까 찾았던 자료들을 그냥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게 한 것이 마지막 7, 8차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오대식돔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좀 생소하다. 그리고 만드는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좀 어려웠던 점들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대식돔을 좀 수학 시간에는 규칙성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학생들이 진짜 이게 온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과학 시간에 질문해 볼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응력이나 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죠? 어떻게 해서 건물의 구조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또 기술과정 교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다양한 교과들이 좀 융합돼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평가 기준을 공유하고 점수들을 계속해서 중간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고 매 차시마다 우리 모둠에 어떤 활동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교과를 배울 때 그 교과의 교육과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실은 역량들이 중요한데 그런 역량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활동으로 저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실제 만든 사진들이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그 융합 프로젝트에서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학교 융합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선생님의 그런 내용을 같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벤트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좀 어렵네요. 저희들이 이런
줌으로 수업하는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 계속 등교 수업을 했던 그런 학교에서요. 온라인이 오히려 이제 어색해지는 그런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있거든요. 300평 규모에. 그래서 상당히 좀 허한데, 요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이걸 텃밭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저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저기에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의기투합해서 저기에 지오대식을 돔을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보자. 이런 프로젝트로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수업 교육 과정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2월 달 새학기 연수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서요.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보시면 이제 이건 애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냈던 거고요. 여기다 이제 덧붙여서 어떤 학생이 하나가 IoT 기술을 덧붙여서 스마트팜을 여기다 구성하면 어떠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가 이제 계속 이렇게 무한상상실 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IoT 기술을 이용한 온도, 습도 센서, 미세먼지 센서 이런 것들을 제가 줘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스마트팜을 구축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아까워서 발명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학생이 흔쾌히해서 발명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또 이것도 끊길까봐 제가 영상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이제 광주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는 또 좋은 또 소식을 가져와서 무한사성실에서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 또 한번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요 지오대식 돔을요, 이제 아까 그 생태 텃밭에 이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근데 부품을 준비하는데 중국이 전력난으로 또 공장이 멈춰가지고요. 원래는 3, 4월에 끝났어야 될 프로젝트가 11월 달에 겨우겨우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그 텃밭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지오대식 돔을 이렇게 구축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고 선생님들도 되게 보람찬 그런 프로젝트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다 스마트팜을 구축을 아이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현시켜주는 게 무한상상실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을 실현시켜주고 싶어서 지금 추후에는 여기다 스마트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저 교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공부 중에 있고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3일 전 사진이네요. 아이들과 함께 저기 위에 천장에 달라놓은 저기 전등 보이시죠? 저 오징어 등인데요. 저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서 저기 그 지오대식 돔 구조 안에 이렇게 빛을 내게 하는 하나를 또 이렇게 나름대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다가 진짜로 작물을 키워서 자동 급수 장치라든지 자동 환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IoT 장치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희 추후의 계획입니다. 지오대식 융합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모두의 안전을 위한 3D 프린터실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저기 저희 스마트 교실인데요. 무한사실 옆에 있는 같은 스마트실의 일부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쪽 뒤에 보시면 레이저 커팅기하고 그 3D 프린터가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유해물질 관련 이슈가 좀 있어서 저거를 저기다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무한상상실에서 3년차 예산은 원래 시설비 사용이 원래 불가하는데 여러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구축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3D 프린터실을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 설계를 저렇게 도안을 뺐고요. 레이저 커팅기와 3D 프린터실 별도의 공간에 저렇게 배치하고요. 이렇게 견적을 받고 실제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공사가 끝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고 3D 프린터를 저기 다 옮겼고 3D 프린터 관련된 그 필터까지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
헤파 필터까지 좀 달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컨설팅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 헤파 필터를 꼭 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까지 이렇게 추출을 하려면요. 그래서 저 헤파 필터까지 이렇게 교체용으로 달 수 있는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요. 영상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기 향이거든요.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실험까지 해서 3D 프린터실에서 3D 프린터에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먼지들을 저렇게 빨아들이는 실험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실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사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년차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 또 사업의 끝이 무한상식을 어떻게 확산하고 공유하고 홍보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3년차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무한상식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 관련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을 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가르치는 교사이다 보니까 홍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학부모 연수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해왔죠. 그래서 학부모 연수를 하는 것도 무한상사실을 홍보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저희 학교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그 교장 선생님이나 저희 학교 동창회 회장님들 모셔다가 무한상사실을 이렇게 소개하는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이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광주 관내에 또 무한상사실 운영하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무한상사실 운영 연구회를 만들어서 9월 달에 총 4회의 그 수업 나눔도 활동도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한상상실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무한상상실에서 나온 성과물들을 축제 때 이렇게 전시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 무한상상실을 방문을 해서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과 체험도 하고 저희 학교 무한상상실 홍보도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보 또 물건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작을 해서 무한상상실을 방문하는 귀빈들께 저 홍보 물건도 나눠주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실행 전인데요. 이제 무한상상실 확산을 위해서 이제 광주광역시 무한상상실 운영교사들과 발명센터, 저희 광주에 있는 창의융합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명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연결을 해가지고 메이크스페이스 체험교실을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무한상상실 운영교사들끼리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저희 먼저 저희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계획이 세워졌고요.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한상상실 운영교사들과 함께 여기서 나온 성과들을 같이 학생들에게 인근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보는 그런 활동까지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전대 사대부 중 그 지오대식 돔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뒤에 보시면 정말 누가 보면 이렇게 합성인 줄 알겠는데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한상상실 운영하는 지금 3년차, 저희는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만 1년차, 2년차 선생님들 앞길에 저렇게 무지개 같은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조 없는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발표한 것들 중에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 중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네, 하세요. 시간 중에,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 그 김동호 선생님이 이 무한상상실을 맡은 지가 얼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는 2년 운영을 했고요. 네. 첫 해는 다른 선생님께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2년 했고요. 그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무한상상실은 제가 또 거기서 한 3년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2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한상상실이 지금 이게 그 예산 받은 그게 지금 3년이 기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예, 올해로서 끝났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됐을 경우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건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우리 창의재단 관계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는 이제 무한상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요청을 했어요. 제주사대인가요? 거기 선생님께서 저번에 무한상사실 협의회를 할 때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광주광역시에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 국립은 사업이 올해 종료돼서 내년에 사업비 운영비가 없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무한상사실을 운영하는 데서 돈을 좀 줄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될지 창의재단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3년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저기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지오대식 돔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관수라든가 자동 배수를 해본다고 했는데 아주 진짜 그 선생님 교과가 기술인가요? 네, 기술입니다. 아, 예, 기술 교과에서 진짜 아이들하고 진짜 해봤으면은 애들한테 너무나 유익한 그 체험이며 실제적인 생활 그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네. 네, 뒤이어서 저는 이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OPP, 오픈 프로젝트,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게 일반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프로젝트하고 뭐가 달려서 굳이 오픈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제가 그 사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게 그걸 연결을 했더니 자동 다 끊겨버리더라고요, 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구글 사이트라는 그 사이트 도구가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인데요. 원래는 그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그 수업을 할 때 거기에 수업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이들한테 온라인 사이트 도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저는 이제 기술교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업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배운 모든 내용들을 자기 스스로 거기다 이렇게 홈페이지 형식으로 포트폴리오, 웹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픈이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링크 주소만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다 해서 오픈이고, 포트폴리오는 뭐 6개월 전부터 축적된 거를 볼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붙인 거군요. 예, 아, 종이로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전에는 이제는 온라인상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집에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웹페이지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삽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그래서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하고도 연동이 잘 되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있어서 한번 온라인 제작도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링크 아까 인터넷 속도 때문에 잘 안 돼서 좀 제가 그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렸어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 두 번째 질문은 네네. 이것도 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네네. 지오대식 돔을 갖다 소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생태하고 연결시키셨는데 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생태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좀 수학인가 내지는 그 생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거를 생태하고 연관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오대식 돔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 뭐 개발하고 발명한 게 아니라요. 네. 그 지오대식 돔이 지오의 모습이 지구거든요. 네. 예,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그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거대한 그 지구 인공 지구를 만들어서 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지구의 모양을 그대로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어떤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시험이 망쳤거든요. 예, 인위적인 지구는 있을 수가 없다. 예, 실제 우리가 가진 지구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지구는 할 수 없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 실험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걸 도형으로 연결을 시켜서, 또 수업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지오대식 돔을 연계해서 한번 융합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학기 초에 계획을 세웠던 그런 융합 프로젝트 사례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몰라서 왜냐면 이 지오대식 돔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걸 생태라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면 어떤 지구의 위기 상황을 뭐 극복할 수 있나?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쳐서 왜 이거를 만들었을까? 목적이 뭘까를 지금 궁금해한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만들었다고 기후 위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일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가 제 질문이거든요. 그 안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열 소비를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후 변화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소규모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팜을 제가 있는 학교도 가봤는데 다른 데에서도 스마트팜을 그냥 교실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센서를 연결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 스마트팜을 이 지오대식 돔에다가 한 이유가 뭘까를 지금 제가 몰라서요. 작은 지구를 실현을 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 흉내를 내보는 거고 작은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원래 비닐하우스거든요. 저게 처음 계획은요. 비닐하우스.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그 태풍이나 강풍이 되게 약해요. 구조적으로.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맨날 그 태풍과 강풍이 우리나라 해년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폐비닐이라든지 폐자재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오대식 돔이 엄청 튼튼한 트러스 구조물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걸 지어놓으면 무너지지 않는 비닐하우스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냥 융합 프로젝트라고 이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좋은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구나. 결국은 목적은 스마트팜을 그렇죠. 좀 견고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을 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 수학적인 구조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트러스 구조 들어가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선생님 사례 발표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네네. 다른 선생님들 얘기 제가 이렇게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로 들어보면 다른 교원분들의 협조나 이렇게 공동 연구를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무한상상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좀 공동 연구를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연수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무한상상실을 잘 활용하고 좀 다른 선생님들께 쉽게 무한상상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좀 뭐랄까요? 팁이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갖고요. 예. 그러면 이 화면 지금 보이신가요? 이거 지금? 예, 보이세요? 보입니다. 원래 이걸 제가 아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갔는데 원래 이걸 말하려면 1시간 정도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안 건드고 넘어간 건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저희 학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바로 답을 드리자면 이 전학공의 힘으로 이런 공동 연구 융합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일본에 보시면 학년 초에 저희들은 전학공을 구성을 하고 융합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2월 2학년 새학기 연수에 선생님들이 모두 다 모여가지고 다음 연도 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시스템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기도 하고요. 저희 학교가 워낙에 이제 국립학교다 보니까 과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사 문화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사업과 연계를 시키고 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주제별 전학공 예산과 시간이 교육과정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화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사 개개인의 역량들이 저희 학교가 이제 국립이다 보니까 이 융합 프로젝트 참여나 운영에 대한 경험들이 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딱 모여서
뭘 하자 이렇게 하면 이 실과 예산만 지원이 되면 이런 융합 프로젝트들이 잘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월 새학년 새학기 연수 때 이 저희 융합 프로젝트 이 공동연구의 성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5일이든 뭐 4일이든 많은 시간들 여기다 할애해가지고 융합 프로젝트 계획을 교육과정에 녹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그 지오대식통 융합 프로젝트 거의 1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이게 진행될 수 있는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채팅창에도 다른 질문은 없어가지고요. 김동호 선생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발표 진행해주신 김동호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사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사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김창훈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김창훈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화면 공유를 제가 걸면 되는 건지. 잠시만요. 지금 혹시 제가 건 화면 공유가 잘 걸려 있나요? 안 되나요? 지금 전에 발표하셨던 김동호 선생님의 화면 공유가 아직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화면 공유가 되어 있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기술교사입니다. 저는 이 무한상상실 1년차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선 두 선생님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실 구축하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 학교에는 제가 아무리 뒤져보고 찾아봐도 별다른 특별실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기술실을 활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그 기술실이 기술실 전용실이 아니라 기술 가정실이다 보니까 또 뭐 제 입맛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하지도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정 선생님이랑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열심히 실 구축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실 말고 저희 그 주차장 쪽에 컨테이너 한 3개 정도 복층으로 쌓아서 예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또 교장 선생님이 또 힘도 써주셨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원한 대로 이제 기술가정실에서 이제 무한상상실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저희 무한상상실을 처음 추진하면서 브랜드부터 무엇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결국에는 정한 브랜드가 왓에버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뭐 카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필에 제 그 개인 메인으로 올려놓는 글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하는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그 실현을 통해서 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라면서 저희 학교 무한상상실 브랜드를 왓에버로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축 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저희 학교 기술가정실입니다. 기존의 기술가정실이 사실은 이렇게 일렬로 그 책상이 배치되어 있진 않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모둠 형태를 다 이제 분산시켜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책상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 효율적인 융합 교육이나 또는 메이크 교육을 위한 공간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동선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부족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다시피 그 노후된 가구가
이게 이 학교가 지어지면서 처음 기술과정실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가구들이다 보니까 부서지거나 뭐 파손된 것도 많고요. 문이 없는 것도 있고 의자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무언가를 사고하고 또는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저희 그 기술과정실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자율 동아리까지 같이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들다가 남은 이제 작품이나 또는 재료나 이런 기타 공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상당히 부족하고 정리가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공구나 재료들을 보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큰 공구나 여러 가지 장비들은 복도로 내놓거나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며가면서 다칠 위험도 좀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진작에부터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정리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기자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이저 커팅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 없이, 방진 시설 없이 교탁 옆에 바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개수대도 뭐 물이 안 나오거나 나온다고 해도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이런 상태가 많았고요. 칠판도 보면 이게 옛날식 그 분필 칠판이라서 빔 프로젝트를 쏟아보면은 판서를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운영을 이게 주제를 잡을 때 토익, 탐구, 창작,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감성적인 메이크업 활동이라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한 이제 분석과 접근 그리고 방법들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무한 상상실을 지을 때 이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지을까,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어떠한 이제 장비들을 살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공을 할까, 전기전자를 할까, 3D 프린터를 중심으로 할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구성을 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공간은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을 바탕으로 전기전자를 접목하는 약간의 일종의 메카트로닉스 계열로 가자라고 했었고요. 서브 공간을 제가 차후에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에 한층 위에 있는 별도의 실을 하나 더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목공과 관련된 장비들을 다 옮겨 놓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공 관련된 작업실을 구축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할 때 전문적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때 실내화가 떨어지면 무항상선실로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와서 하루에도 몇 건씩 실내화를 고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처럼 실생활에서 아주 작은 문제조차도 발생이 되면 어디 가지? 무한상선실 가자, 와대보러 가자라는 생각이 떠오르게끔 학생들에게 오픈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한상선실은 단독교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기술과정실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고요. 또한 너무나 기술의 색감만 드러나는 공간을 만들어내면 이제 가정 선생님의 교과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기술의 색깔만은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업 공간과 이제 작업 공간을 분리하자는 게 저의 초기의 목표였고요. 또한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 조명을 최대한 사용하고 곳곳에 노란 빛에 종구색의 이제 빛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편안한 분위기를 조장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또는 이렇게 3D 프린트에서 발생되는 분진들에 대한 이슈들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분진이나 미세먼지 냄새들을 최대한 줄여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해보자라는 게 컨셉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한상선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의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월별 타임라인을 짜서 월별 타임라인에 맞춰서 활동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1년차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획인데요. 창의재단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스타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실험을 할 때, 그 실험을 설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나 또는 실험 도구 또는 이제 실험용 기구들을 실제로 무한상사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자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교내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무한상사실을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의 상시 사용이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으로 꼭 사용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IB 학교이기 때문에 DP의 카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이제 교사 동아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직을 해서 홍보 겸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평면도입니다. 4층이고요. 저희 학교는 본관과 서관으로 이어져 있는데 저희 학교는 기술가정실은 서관 끝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복도에는 온갖 장비들과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기술가정실 옆에 있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연구실입니다. 기존에는 기술가정 연구실이었는데 무한상사식을 구축하면서 한 칸 반밖에 안 되는 기술가정실에 작업실도 두고 재료실도 두고 공구실도 두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가정 연구실을 재료실 및 공구 보관실로 적극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팅커캐드로 만들어 본 이제 사진 그림인데요. 저희 지금 이 교실 앞 칠판이 있는 이 공간이 기술가정실이라고 보시면 그 옆 공간이 지금 제가 있는 기술가정연구실입니다. 그래서 기술가정실로 사용되는 공간이고요. 일반 교실의 1.5칸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가정실 바로 옆에는 2학년 교실이 붙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축을 최초에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칠판을 앞에 두고 일률적인 일자형 책상을 지향을 하고 최대한 수납 공간을 넓히면서 1.5칸 되는 기술가정실 끝편에 0.5칸 정도를 할애해서 공작실, 창의 공작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창의 공작실 전용실로 새로 공간을 구축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애초에 컨셉을 잡았던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뭐 솔더링, 납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등을 구축을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식장을 이제 설치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기술가정실이고 수업을 둘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공사를 절대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짐을 하나씩 빼고 기말고사 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제가 거의 저 혼자 짐을 다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른 공간에다가 다 빼놓고 방학을 시작함과 동시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이제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의 분진이나 먼지 또는 냄새, 연기 등을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풍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총 6대의 3D 프린터를 구축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3D 프린터에 개별적으로 덕트를 다 달아서 개별 환기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는 대형 팬이 달려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벽 구멍 사이사이에 모든 덕트 주름관을 다 집어넣어서 모든 냄새와 분진 등을 다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천장에 대형 덕트와 또 이 별도 3D 프린터가 있는 공간 외에 있는 공간에도 환풍 장치를 하여서 환풍 시설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창의공작실 밖에 있는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을 사용하는 그런 칠판을 지향하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서도 이제 판서를 할 수 있도록 유리로 된 그런 스크린을 설치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학 중에 제가 나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지금 이 안쪽 공간이 창의 공작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이게 또 다른 벽을 세웠고 지금 바깥쪽에서 안쪽 그 창의 공작실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창이 2개가 있는데요. 작은 창이 또 다른 공간입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창의 공작실 안에 유리 벽으로 해서 또다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 안에 레이저 커팅이랑 3D 프린터가 놓여지게 됩니다. 복도에는 다음과 같이 12개의 학생들이 또는 동아리 활동 중간중간에 보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작품 보관할 수 있는 장을 놔뒀고요. 이제 공사가 완료되고 저희 메인 기술과정 그 창의 공작실 IG 무한 상상실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아트월입니다. 제가 이게 별도로 그 공사하시는 분께 요청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요.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이 가슴이 웅장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공간에 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좀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사 완료된 곳이고요. 뭐 일반 교과 시간에는 기술 또는 가정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이나 또는 그 교과 외 시간에 무한 상상실을 사용할 때는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조립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1인용 책상을 구비를 했었고요. 제가 바퀴 달린 책상으로 일부러 찾아서 구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4인 기준으로 모든 걸 구성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큰 작업을 하게 되면 6개 또는 8개를 붙여서 더 큰 작업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밖에서 창의 공작실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사진이 창의 공작실 안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일부러 이제 공구 트레이 2개를 별도로 구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한 공구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동선이 겹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트레이를 2개를 구비를 했었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3D 프린터 현황들입니다. 그래서 200 곱하기 200 베드 6개의 3D 프린터가 있고요. 그리고 500 곱하기 500 베드의 대형 3D 프린터가 한 개 있고 옆에 보면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모두 환풍 토트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한쪽 벽면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간단하게 샌딩을 하거나 또는 절곡을 하거나 드릴링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공구 또는 전동 공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유리로 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분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안쪽 공간 안에 CAD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노트북에는 우분투라고 하는 리눅스와 윈도우즈가 각각 OS가 깔려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CAD 프로그램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 공간에는 납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도색을 할 수 있는 도색 부스가 있고요. 지금 이 3D 프린터에는 모든 네트워크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계정을 주고 학교 돈으로 계정을 주고 학교 계정으로 구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서버를 구축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3D 프린터와 각종 공구들을 대여하거나 또는 프린팅할 수 있는 예약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거의 구축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제가 그걸 결과를 보고 승인을 해주면 시간에 맞춰서 와서 프린팅을 하거나 이제 장비를 대여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의 한 부분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그 웹사이트의 한 장면씩을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기술과정 연구실이고요. 지금은 기술과정 연구실이자 무한 상상실의 재료 보관실 그리고 수공구 보관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벽면에 다음과 같은 장들을 다 구비해 놓고 필요한 재료와 공구들을 라벨링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재료를
깨알같이 사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상 쉼터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창의공작실 밖에 있는 기술과정 수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칠판 한쪽에 200cm, 200cm 정사각형의 단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구축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페트도 깔 예정이고 작은 소파도 갖다 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상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무언가를 연구하다가 막히거나 힘들면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수업 중에는 실제로 발표하는 단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상 위에 보면 내일 조명이 있는데요. 이 단상만 비춰주는 내일 조명이고 실제로 뭔가 발표할 수 있는 느낌이 날 수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제가 그 교장 선생님과 협의하에 5층에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이제 목공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공구들 그리고 동아리들이 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은 제가 방학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급하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1학기 내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학기 때는 이 프로그램을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왕꿈틀이라는 동아리를 저희가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와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만드는 이제 동아리 활동을 1차 진행을 했었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대구 지역 내 기술산업 연구회라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한산서실 홍보 겸 해서 10월 워크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외로 학생들이 3D 프린터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요.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사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제가 주제를 던져준 사진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오거나 하고자 하는 욕심에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그때그때 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창의공작실 안에 보면 이런 시계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것도 학생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제가 부탁을 받고 양해를 구해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커스라는 동아리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모델링을 직접 하고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밖에서 용접과 그라인딩을 통해서 프레임을 이미 다 끝을 낸 상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본 뼈대 골격을 갖고 있는 자동차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 운행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동아리 활동에 이런 3D 프린터나 또는 무한산화실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이 키보드가 학생들이 그 레진을 직접 키캡을 이용해서 몰드를 뜨고 키캡을 그 레진으로 만들어서 커스텀으로 만들어낸 상시 사진이고 이 중간 것도 마찬가지로 레진을 이용해서 무드등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교사가 활용한 예인데요. 이게 네트워크 오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사사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과 공구들을 이용해서 교사 한 분이 이런 네트워크 오디오를 직접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타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과 연계도 많이 진행했고 또는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축한 당사자도 재밌었고요. 의외로 학생들도 재밌었고 또한 교사들도 생각보다 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구제를 직접 3D 프린터로 뽑고자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이게 고등학교여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학교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꼭 교사가 이끌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놔둬도 충분히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았고요. 생각보다 활용할 곳이 많고 또 활용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거나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장비가 많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컨셉을 확실히 잡아서 관련 도구들을 잘 구비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안 하시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질문 잘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그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여기 와서 좀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1년밖에 아직 안 됐지만 네. 어떤 뭐 주요 교과, 뭐 국영수사과라든지 그런 교과에서 같이 융합해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있나요? 계획은 있었어요. 올해 계획은 미술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술과에서 원판이 돌아가는 그런 회전하는 그런 페인팅하는 그런 이제 그림 수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간 구축도 조금 늦어졌고 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수업용 도구를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 용접하는 그런 장비나 그런 이제 기술들을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거는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고요. 그런 융합하는 교과 융합 수업은 내년에도 여러 차례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년 차니까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초중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무한 상상실이 어떤 걸까라고 저도 이제 개념을 좀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무한 상상실의 가장 기본 베이직은 3D 컴퓨팅은 기본이네요. 3D 메이킹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3D 프린터 외에는 더 나은 그런 메소드는 없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네, 기본적으로. 그죠. 네, 거기다가 아크릴이나 이런 것도 자를 수 있는 레이저 커팅기까지. 그렇지, 레이저 구비를 커팅기까지. 해놔야, 네. 그게 최소 단위.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된다. 네, 제가 애들한테 처음 잡았던 메인이 그거를 토대로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전자전기를 접목하는 메카트로닉스를 컨셉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애들이 공간 구조화를 만들려면 스케치업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뭐 아까 팅커캐드 예. 그런 거를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예. 팅커캐드가 아까도 아까 앞서 선생님께서 스케치업 말씀하셨지만 네. 스케치업을 자주 사용하고는 있지만 스케치업보다 팅커캐드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훨씬 쉬워서 간단한 그런 도구들은 충분히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만약에 저희 학교에서 내년에 상상 무한 교실을 한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부담 없게 그냥 3D 프린터기 하고 레이저 커팅기 그다음에 팅커캐드를 이용해서 애들한테 좀 하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만 하기에는 네.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니즈가 단순히 뭔가 출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피규어만 만드는 건 학생들의 필요는 아니기 때문에요. 뭔가 동작을 한다거나 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본 단계지 거기서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덧붙이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무한 상상실 들어보니까 아까 피규어 만들고 그냥 이렇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을 제가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술교사서 그런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무상상실의 활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화가 떨어지면 붙이러 오는 공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동생이 있는데 이게 뭐 그 세면대에 이게 뭐가 짧아서 안 되면 그 세면대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바랬으면 좋겠고요. 또는 개중에는 학생들마다 능력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저희 학교 학생들처럼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가 이게 무한상상실 하기 전에 작년에 이제 성층권에 우주풍선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 무한상상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다면 훨씬 더 잘된 또는 이게 완성도 높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주풍선을 실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굳이 뭐 높은 난이도를 꼭 할 필요도 없고 학생들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거기서 제가 뭔가 통찰을 얻었어요. 그렇죠. 뭔가 피규어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물론 플러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네, 질문, 네. 예. 선생님 혹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없이 생각을 하시나요? 예산 지금 없이 한번 해볼까? 예산은 그러면 만들 수 있겠죠. 예산은 만들 수 있겠죠, 뭐. 예, 제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각 시도 지역별로 무한 상상실뿐만 아니라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작업을 하신 내용들을 무료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오픈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오픈형보다는 밀폐형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3D 프린터가 이제 보통 밀폐형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리코나 몇 개 업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대당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쓸만한 게. 그래서 그 200만 원 정도 한 대 해봐야 한 대 출력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거 출력하는데도 막 5시간, 10시간씩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3D 프린터 한두 대를 구입을 해서 수업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없다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이제 자재만 들고 가셔도 되고 자재 없이 그냥 가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주변에 있는 데서 이용을 하시거나 주변에 있는 무한상상실 과학관이나 이런 데도 무한상상실이 다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쪽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고 다음에 아까 강사님 말씀해 주신 팅커캐드 같은 경우는 협업 도구고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튜토리얼 이용을 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기본적인 아이들 만들고 싶은 거는 다 만들 수가 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출력물 같은 경우는 싱기버스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기존에 돼 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예산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구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무한 상상이 국립대 부속 초, 중, 고만 하나 봐요. 다른 일반 학교는 안 주나요, 예산을? 연구사님? 예, 답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가 더 예전에 16년, 17년 이때는 선정해서 국립이든 공사립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다만 최근 3년 동안은 지금 국립학교만 지원 대상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고 사업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아마 더 질문 사항은 없으신 것 같고요. 참고로 아까 중학교 사례 발표 중에 OPP 링크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링크는 지금 김동호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그 채팅창에서 OPP 링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오늘 학교 내 무한상상실 우수 사례 성과 공유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요. 내일도 오후 1시 30분부터 이제 다시 특별 강연부터
스팀 연수 다시 시작되니까요. 내일도 요 시간에 맞추어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세 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